자, 여러분 이번 시간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었어요?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당좌예금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현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이 같지 않을 때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것이고 또 매출 채권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단어 그대로예요. 현금의 성질이 강한 거예요. 자, 현금의 성질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현금 전환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의 성질이 강하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인데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거. 여러분,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 보통 통장을 받잖아요. 이거는 예금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금 증서를 내가 누군가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금융상품도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또 초단기 수익증권. 자, 초단기니까 뭐 2개월,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초단기 수익증권에 투자를 했다. 자, 이처럼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도 채 안 된다라고 하면 현금 전환이 빨리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만 주의사항은 우리가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주가가 막 올랐다가 주가가 막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은 이제 외부에 공시할 때는 통합을 해서 재무상태표에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말 시점에서 현금이 100원 있고요. 보통 예금이 200원이 있어요, 잔액이. 당좌 예금이 300원이 있어요. 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또 400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장부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관리 목적으로는 현금은 현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 뭐 정기 예금은 정기 예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거를 외부에다가 보고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 날 현금이 지금 100원 있대요. 잔액이 보통 예금이 200원 있대요. 당좌 예금이 300원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되는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되는 정기 예금이 400원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각각 계정 과목을 분개를 하지만 현금은 현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이렇게 각각 계정 과목별로 기록을 하지만 이거를 외부에 보고할 때는 자, 여러분 현금이나 예금이나 당좌예금이나 현금 전환이 바로바로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걸 묶어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다 더하면 1000원으로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분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걸 기록하진 않아요. 분개할 때는 현금은 현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당좌 예금 이렇게 세부 계정을 쓰되 이걸 외부에 우리가 보고할 때는 이거를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당좌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매출 채권이에요. 자,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매출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자, 그러면 매출 활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매출 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상기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 주된 영업 활동이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상기업, 제조업 이렇게 기업마다 주 영업활동이 다르잖아요. 상기업은 상품을 파는 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와 관련된 것이 이 상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일 거고,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게 주 영업활동일 거고, 부동산 임대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물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임대료 받는 게 주 영업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처럼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채권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 채권은 실제로 장부를 기록할 때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그 받을 채권을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불러요. 또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받을 어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때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 물건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해서 각각 세부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하지만 외부에 공시할 때는, 외부의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는 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 채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매출 채권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럼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기업이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받을 채권, 그거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고,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그 채권을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 뭐 그런 거죠. 이처럼 상기업이든 제조업이든 용역 제공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즉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채권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 그 중에서도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0월 5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상기업에서 상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매출원가는 기말에 일괄 처리하기로 가정한다.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거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상품 이렇게 사고 파는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가지고 파는 상기업인데 상품을 500원에 현금 주고 사왔어요. 집중해봐요. 자, 근데 이 중에 100원어치는 창고에다가 남겨놓고 400원어치 구입한 원가 400원어치 꺼내다가 이 고객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600원의 현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400원 상품 갖다가 주고 600원 받았으니까 나 200원이 수익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계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판매하고 받은 이 대가 600원이 전체 우리의 판매 수익이고, 이 물건 구입한 것 중에 팔려나간 이 400원이 이 원가가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다. 이렇게 매출 수익과 매출원가 비용을 각각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거래 같은 경우 상품을 500원에 사와서 400원어치 갖다가 꺼내다 주고 600원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선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걸로 기록을 해주고요. 자, 상품을 500원 구입한 것 중에 100원 남겨놓고 400원어치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600원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600원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면 대변에 뭐라고 기록해요?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600원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받은 대가를 전체 금액을 다 이렇게 상품 매출 수익으로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 500원 구입한 것 중에 100원은 창고에 남겨놓고 요 400원은 갖다가 고객한테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차변에 갖고 있던 이 상품이라는 자산 500원 중에 이렇게 400원어치를 갖다가 지금 고객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400원어치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 자산이 팔려 나가서 상품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이 자산 상품 감소하면서 이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걸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의 발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400원어치 상품 500원 중에 400원어치 갖다 꺼내줬으니까 요 400원만큼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기업에서 물건을 팔기도 바쁜데 이게 지금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걸 다 확인해 가지고 이걸 상품 매출 원가 비용 발생 대변에 상품 자산 감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분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말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12월 말일 날. 물건을 팔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기록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팔려나갔다라고 해서 요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매출과 매출 원가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고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먼저 기록해 주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다가 이 상품 매출 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 상품도 팔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품 매출 원가 지금 400원어치 팔려 나갔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 4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400원 상품에 구입을 해 와서 600원에 지금 판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의 이익이 난 거예요? 그렇죠. 400원. 이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이전 강의에서? 그렇죠. 매출 총이익. 그럼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 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우리가 세전이익이 나오고 세금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이 400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산출 근거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에 있던 상품은 하나도 없었고요. 단기에 상품 매입한 거 500원이죠. 기말에 안 팔린 거 남은 거 얼마예요? 그렇죠. 100원. 그러면 500원 중에 100원이 남았으니까 400원은 팔려 나갔겠지. 라고 해서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때 분개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이 상품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만 기록을 하고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기록은 언제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기말에 일괄 처리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볼 때 분기를 할 때 상품을 팔았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전체 판매 수익에 대해서 상품 매출 수익으로 기록해 주고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별도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언제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기말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 빼고 다 매출 원가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건 팔 때마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건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받을 채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 6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이때 이 매출 원가에 대한 기록은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말에 우리가 한 번에 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분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겠죠. 근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받기로 한 대가니까 받을 권리란 말이에요. 이거 자산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겠다, 여러분?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겠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을 나중에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월 2일 날 위 외상 매출금 중에 40만 원을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로 회수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받을 자산이 우리가 지금 6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40만 원을 자기합수표로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자기합수표는 뭐죠, 회계상? 그렇죠, 현금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외상매출금의 특이점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외상매출금을 적고 외상매출금의 특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니까 혹시 작년에 남아있던 잔액이 전기에 남아있던 잔액이 올해 이렇게 2월 돼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혹시 작년에 2월된 기초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여기다가 기재를 우선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자 10월 5일처럼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 외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근데 이 외상 매출금 자산을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는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특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대금을 내가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이 40만 원이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서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차변에 60만 원인데 그렇죠? 대변에 40만 원밖에 없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20만 원이죠. 이거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연도로 기말에 남아있는 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또 뭐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받으러옴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 어음거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가 돈이 당장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음으로 내가 이걸 받았어요. 자, 그럼 어음으로 이렇게 받았다. 이때 이 어음을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당좌수표와 다른 건 뭐냐면 이 약속어음은 이렇게 만기일자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금액을 기재하게끔 돼 있고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어음 거래예요. 자, 그러면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1월 7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900만 원의 돈을 받아야 돼요. 물건을 팔고 지금 9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1월 7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 9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상대방에게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되고 상품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이 상품 매출액에 관련된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언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말에 일괄적으로 분계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상품을 팔았다라고 나오면 그냥 상품 매출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그 이후에 우리가 기말에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품을 9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차변에 우리가 약속어음을 받으면 요 받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은 거라 이걸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받으러옴 대금이 12월 7일 날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으로 회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차변에 받으러옴 자산이 있었는데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걸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받으러옴에 대한 분개를 하고 나면 받으러옴도 외상 매출금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차변에 전기에 이월된 기초 매출 채권 잔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받으러옴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렇게 받으러옴이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당자예금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받으러옴이 대변으로 우리가 입력되는 이유는 이 받으러옴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받으러옴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대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과 대변이 지금 현재 금액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될 받으러옴의 잔액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T계정의 구조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 어음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음을 받으면 외상 매출금하고 다른 거는, 자, 만기가 지금 12월 7일이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으로 물건을 살 때 이 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갖다 팔 수도 있어요.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자, 이처럼 우리가 받을 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어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서라고 불러요, 배서. 그래서 배서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심 위임 배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배서 양도, 그리고 세 번째는 어음의 할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추심 위임 배서라는 건 뭐냐면, 자, 만기가 되면 대금의 소를 본인이 직접 그 어음 발행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되면은 이 어음을 소지한 소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대금을 달라고 추심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만기 때 대금 회수를 은행에 의뢰하는 거를 추심 위임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소정의 추심료를 가져간 은행에다가 소정의 추심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추심 수수료 낸 거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으러옴을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만기 때 은행에다가 대금 회수를 의뢰해서 은행에다가 추심 수수료를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5월 9일 날 상품을 1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의 받으러움, 자산의 증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8월 9일 날 만기가 됐대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추심 의뢰를 해서 추심료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자예금으로 회수했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당자예금으로 교환돼서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 자산은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그렇죠. 당자예금을 받았으니까 당자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 3만 원 추심료 낸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에다가 수수료 비용을 지불한 거니까 이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수료 비용은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서 양도예요. 자, 이거는 내가 지금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음밖에 없어요. 근데 만기는 어, 한참 있다가 돈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상품 대금이나 또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을 내가 갖고 있던 받으러옴으로 대금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배서양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월 9일 날 상기업에서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의 받으러움, 자산의 증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6월 7일 날 이제 만기가 돼서 6월 7일이 만기가 아니죠. 6월 7일 날 만기가 되기 전에 자,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상 매입금 부채 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받으러움으로 외상 대금, 외상 매입금 대금 빚을 받으러움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했던 외상 매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내가 받으러움을 배서해서 줬으니까 대변의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00만 원이라고 지금 가정했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뭘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우리 대변에 뭐가 감소하죠?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의 거래 유형이 배서 양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음의 할인입니다. 자, 어음의 할인은 만기 때 은행에다가 대금해서 의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중도 매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어음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해서 우리가 매각한 거래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케이스를 볼게요. 상기업에서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상대방한테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때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어음 100만 원짜리를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매각했대요. 3월 9일 날. 그 은행에서는 여러분 그 어음을 내가 은행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 어음의 만기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음 할인을 하게 되면 어,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할인료라는 명목으로 이걸 걷어가는 거예요. 할인료. 할인료. 자, 이 할인료는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이 할인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했던 받으러 온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할인료 4만 원 제외하고 받았대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 온 자산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이 할인료 4만 원 제외하고 96만 원 들어왔죠. 그럼 4만 원만큼은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렇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우리가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음의 할인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파는 거랑 상관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우리가 은행에다가 어음을 갖다 판 거니까 이때 발생한 이 어음 할인료 비용을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당좌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우리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자, 이 받으러움은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배서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만기 하루 전날 은행에다가 대금 회수를 의뢰하는 추심 이인 배서도 있었고, 또 배서 양도도 있었고, 또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이렇게 중도에 매각하는 할인도 있었고요. 이때 할인을 할 때 은행에다가 낸 이 할인료, 요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매출채권, 그렇죠.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 주로 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